당신은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부터 떠오르나요?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싶다 말하지만 막상 떠날 용기가 나지 않고, 누군가는 취미를 만들겠다 다짐하지만 며칠을 넘기지 못한 채 다시 TV 앞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씩 아무거나 해보자는 단순한 결심으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의 김성호 씨입니다.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했고 그 뒤로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그렇게 저녁이 오면 하루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하니까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지더군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아내의 한마디에 자극을 받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 뭐가 재미있어?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은 뭐라도 하나 해보자. 그 다음 날 그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10분만 걸자는 생각으로 나섰지만 결국 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잠들기 전 그 노트에 오늘은 산책했다. 기분이 괜찮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하나씩 새로운 일을 시도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유튜브에서 요리를 배워 김치전을 만들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말을 걸며 작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도서관에 가서 20년 만에 책을 빌렸습니다. 그의 하루하나 도전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려봤습니다. 해시태그 퇴직 후 일기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죠. 놀랍게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오늘 첫 걸음 걸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났어요. 그날 그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고요. 그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엔 사람 만나기, 화요일엔 책 읽기, 수요일엔 요리 도전, 목요일엔 사진 찍기, 금요일엔 봉사활동. 이렇게 작은 루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체중이 4kg 줄었고 무엇보다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당신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료함을 달래보려 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선물 같아요. 나를 다시 발견한 기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의 상당 부분은 쓸모의 상실과 시간의 공백에서 비롯된다고. 퇴직 전에는 일이 일상을 지탱했지만 퇴직 후에는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야 할지보다 이젠 할 게 없다는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그 결과 하루가 늘어지고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작은 도전은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작은 성공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되살립니다. 김성호 씨의 변화는 바로 이 원리를 실천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하나씩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해보세요. 식물에 물을 주거나 낯선 카페를 가보거나 손으로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활력을 만듭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덧붙입니다. 은퇴 후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만들어진 생활 루틴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루 하나의 시도는 그 루틴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김 씨는 1년 후 노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하나씩 해본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저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과정이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시도가 삶을 바꿉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선 실험의 연속이다. 누군가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방향을 잃었다고 고백한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구조 붕괴에 가깝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상사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혼자 있는 개인으로 돌아오면 그 공백은 생각보다 깊고 넓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그 공백의 틈에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식은 거창한 계획도 대단한 결심도 아닌 단지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일을 해보는 단순한 실천이었다. 그의 도전은 거창하지 않았다. 첫날엔 공원을 걸었고 둘째 날엔 반찬가게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셋째 날엔 책을 한 권 빌렸고 넷째 날엔 손주에게 휴대폰 사진 찍는 법을 배웠다. 그런 사소한 시도들이 하루 한 달, 석 달을 넘어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김 씨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표정에는 여유가 생겼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서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로 사고가 바뀌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삶의 통제감을 되찾는 과정이다. 인간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감각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낀다. 은퇴는 이 감각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통제감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도 되찾을 수 있다. 김 씨가 매일 쓴 노트에는 오늘은 잘 해냈다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했다. 누가 평가해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자기 회복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직장 생활 동안 타인의 평가에 길들여져 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효율을 보여야 존재를 증명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잣대가 사라진다. 그때 필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승인이다.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았다고 작지만 의미 있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균형이 다시 서기 시작한다. 김 씨는 6개월이 지나자 하루 하나의 시도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다. 요리, 산책, 독서, 대화, 봉사 이 모든 행위는 결국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었다. 은퇴 후 무기력은 종종 쓸모의 상실감에서 비롯된다. 사회는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전화를 걸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쓸모는 사회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한마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행동 하나가 바로 새로운 쓸모의 시작이다. 김 씨는 그것을 몸으로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로 활동, 관계, 의미를 꼽는다. 활동은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관계는 그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연결이며 의미는 그 모든 것을 지속시키는 이유다. 김 씨가 매일 하나씩 해본 일들은 이 3가지를 자연스럽게 충족시켰다. 걷고 배우고 나누면서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 그것은 바쁘지 않지만 충만했고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인간은 즐거움을 찾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 사는 존재라고. 김 씨에게 하루의 의미는 거창하지 않았다. 단지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오늘이 있을 뿐이었다. 은퇴 후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라고. 하지만 덤이라는 말은 어딘가 슬프다. 덤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사실 은퇴 후의 시간은 덤이 아니라 본편이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후반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나 큰 도전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친해지는 일이다. 김 씨처럼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 2막의 출발점이다. 그렇다고 모든 날이 순탄했던 건 아니다. 김 씨는 어느 날 노트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하기 싫었다. 이유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다음 줄엔 또 이렇게 적었다. 그래도 했다. 그는 그날 짧게라도 걸었고 그 기록을 남겼다. 이 반복이 중요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으로 버티는 힘, 그것이 루틴의 본질이다. 루틴은 지루함이 아니라 회복력의 다른 이름이다. 은퇴 후 무너진 일상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 바로 루틴이다. 매일의 작은 도전은 그 루틴을 단단히 붙잡는 손잡이였다. 그의 실험이 1년을 넘어가자 주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웃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동네 복지관에서 강의를 부탁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내가 사람들을 챙겼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네요. 관계는 그렇게 다시 피어났다. 한 사람의 변화는 주변을 움직인다. 김 씨의 하루하나 도전은 개인의 일기를 넘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전환점을 거창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일, 큰 결정, 대단한 성취 같은 것들로 인생이 바뀐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건 아주 사소한 행동의 반복이다. 하루에 한 걸음 걷는 일, 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일,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는 일. 그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행동은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강하다. 김 씨의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하루 하나의 도전은 나를 세상으로 다시 연결시켜줬다. 그가 말한 세상은 거창한 외부가 아니다. 그 세상은 가족이고 이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단절됐다고 느끼지만 사실 단절된 건 자신과의 관계일 때가 많다. 자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이다. 이 칼럼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 누군가의 하루는 여전히 무겁고 길게 늘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마음속에 작은 한 번 해볼까에서 시작된다. 그 한 번이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김 씨의 도전 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해볼 건가요? 은퇴는 결말이 아니라 쉼표다. 그리고 그 쉼표 뒤에는 여전히 문장이 이어진다. 그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은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다. 삶이 멈춘 것 같을 때 오늘 단 한 가지를 해보라. 아주 작더라도 그 시도가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결국 인생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